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5일 수요일 이슈와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헤드라인 보면요.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 등에 미국이 올랐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헤드라인 요 첫 페이지 여기에서 우한 폐렴 중국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란 단어를 찾아보긴 좀 어렵게 됐습니다. 물론 여전히 한국의 그 9시 뉴스나 이런 데 헤드라인 첫 얘기는 코로 시작합니다.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9시 뉴스가 시작하긴 합니다. 여전히.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우리 증시에는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라는 이슈가 얼추 다 반영이 돼서 제가 봤을 때 이제 단맛이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폐렴이란 이슈를 조금 관점을 이제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좀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자, 맨 처음에 저기 전염병 초창기에는 어땠나요? 전염병 초창기에는 이 감염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공포가 가중되면서 감염자 수가 늘어나면 주가가 하락했었습니다. 그죠? 오늘은 몇천 명이 늘었는데 사망자가 몇 명이나 확진자가 몇 명이나 하면서 감염자 수가 늘어날 때마다 팍팍팍 주가가 빠졌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감염자 수가 매일 몇천 명 단위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염병의 추세는 여전히 데이터상으로 꺾이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쨌든 약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제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는 이제 반등이야, 이제 바닥 나왔어, 반등이야 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전히 2월 3일 날 나왔던 저점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저의 관점입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중요한 건 이 폐렴이란 이슈가 슬 약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폐렴이란 이슈, 어디서 확진자가 몇 명이 나왔대, 누가 돌아다니면서 전염병을 퍼뜨렸대 라는 게 그게 주식을 빠뜨리는 주요한 이슈, 그거를 포커스를 맞추시면은 좀 시장을 보는데 좀 눈을 가리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일단은 주식을 빠뜨리는 이렇다 할 이슈는 사실 이제 없다. 우한 폐렴은 단물 다 빠진 재료이기 때문에 폐렴을 가지고 주식시장을 설명하기엔 조금 뭐할 것 같고요. 이젠 당분간 이제 이슈의 부재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일 걱정해야 되는 문제는 사실상 뭐냐면은 투자 심리가 악화됐다는 거죠.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악화됐고 가장 큰 문제는 그로 인해서 차트가 훼손되고 수급이 훼손됐다는 게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또는 전 세계 증시에 가장 큰 발목을 잡는 요소죠. 결론적으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8월부터 해서 1월 말까지 쭉 올랐고요. 1월 달에 좀 12월, 1월에 좀 과하게 많이 올랐던 부분 때문에 이렇게 1월 달에 이렇게 2월 달 돼서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다만 그뿐이에요. 근데 이제 조정이 나올 타이밍에 그 전염병이라는 이슈가 터져서 전염병을 재료로 빠진 것이고 지금은 전염병이라는 재료는 이제 단맛이 다 빠져서 좀 비리비리한데 문제는 아직까지 투자 심리와 수급, 차트 이런 부분이 회복이 되지 않아서 시장에 계속 불안감이 남아 있다는 거. 시장의 수급이 불안하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이런 거, 그죠? 일단은 시장이 오르려면 최소한 콜옵션 매도, 이런 거에 대한 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옵션 쪽이나 이런 거에 대한 포지션이 좀 갖춰져야 돼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일단은 어쨌든 살아 숨쉬고 있는 풋옵션 이걸 살아있다고 얘기하기도 좀 뭐하고 죽었다고 얘기하기도 좀 뭐하고 어쨌든 일단은 고개를 쳐들고 있는 풋옵션 이런 게 벌써 수급이 꼬였다는 증거고요. 콜옵션도 보시면 비리비리하죠. 콜옵션도 어떠한 이런 저점을 지키고 슬슬슬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주가가 오르는 건데 보시면 콜옵션 일단은 우하향에 저점에 대한 지지력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 저런 게 바로 이제 저런 게 주식이 오를 준비가 안 된 거죠. 환율 쪽을 봐도 하여튼 어떤 걸로 놓고 봐도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어쨌든 급락이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장대 음봉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 위에 자리는 이제 저항이 된 거예요. 매물대가 된 거죠. 매물대가 만들어졌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가다 첫 번째 5일선 조정이 나온 거고요.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이것도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62,000원대, 61,000원대, 62,000원대 여기에 삼성전자 결과적으로 여기에 고점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여기에 여기 요 가격대에 어느 정도 이제 매물대를 쌓아 놓은 겁니다. 요게 악재죠. 이 매물대 쌓아 놓은 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시장이 안 좋은 겁니다. 이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죠. 하이닉스도 똑같죠. 하이닉스도 어때요? 10만 원대. 10만 원대에다 아주 뭐 두꺼운 저항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된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수급적인 문제 때문에 주식시장이 힘을 못 쓴다라는 겁니다. 폐렴이란 재료, 폐렴이 몇 명이 걸렸네, 몇 명이 죽었네, 이제 이런 재료를 가지고 시장을 움직이는 건 이제 그렇게 해석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 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이슈라고 이렇게 얘기할 만한 거는 딱히 없고요. 뭐 미국이 또 올랐죠, 그죠? 나스닥은 또 심지어 신고가, 어제 폭등을 했습니다. 2.6% 상승.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와중에 구리와 국제유가, 제가 요즘 잘 보고 있는 게 구리와 국제유가입니다. 구리 같은 경우는 어제 반등이 나오긴 나왔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루 만에 V자형 반등 나오는 거는 이건 저점을 다졌다고 볼 수 없다. 저점은 며칠간의 저점 확인 기간을 거친 뒤에 지지력이 확인되면 이제 그때서야 반등이 나오는 게, 그게 이제 정상적인 추세 전환이다라는 거. 어쨌든 뭐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어제도 빠지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저는 그래. 저는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를, 원래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세상 일이 제 생각대로 되는 일이 한 개도 없긴 하지만은 어쨌든 계획이라는 걸뭐 나름 가지고 있는데, 원래 제 생각은 뭐였냐면은 대략적으로 이번에 급락이 나왔을 때, 이번 폐렴 사태로 급락이 나왔을 때 국제유가 한 3, 그리고 삼성 SDI나 2차전지 쪽 한 7,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좀 들어가 볼까 싶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거 도무지 이 7 부분, 이거 기회를 안 주고 있죠. 2차전지 부분이 도무지 매수 기회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대 7이라는, 3대 7 정도 된다는 요 계획을 좀 깨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냥 국제유가 몰빵으로 그냥 가야 되나? 국제유가에 10을 다 실어야 되나? 아니면은 그래도 이거 다시 한번 주가 조정이 나오고 삼성 SDI나 이런 친구들이 조정 나올 때까지 기다릴까? 이런 고민이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본인 투자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는 문제 같은데요.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에 대한 믿음도 좀 있습니다. 솔직히 제 아무리 2차전지하고 하여튼 무슨 주식들이 오른다고 생각해도, 저는 솔직히 좀 주식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실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게 별로 이렇게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긴 한데, 어쨌든 개별 종목이라는 거는 어쨌든 언제든 잘못될 가능성이 있고 부도 가능성이 있고 어쨌든 위험하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솔직히 국제유가는 어때요? 이 세상에 기름이 고갈되지 않는 한 계속 매매가 되는, 계속 거래가 되는 거고,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절대 하루라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게 하여튼 기름입니다. 기름, 그죠? 기름 안 쓰면 하루도 못 살아요, 현대인들. 그런 상황에서 이 기름값, 지금 경제 상황이 그렇단 말이죠. 2년간의 어떤 불황, 2년간의 불황을 딛고 이제서야 경제가 좋아지려고 하는 찰나에 지금 이제 그 순간에 딱 바이러스가 터져가지고 그 전염병 사태가 터져서 일시적인 조정이거든요. 근데 그 조정으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우리 모두가 쓰는 국제유가가, 기름값이 이렇게 많이 빠졌다면 단기간에, 더군다나 전염병을 이슈로 뭐 공급 과잉이다 어쩌고저쩌고 얘기 있는데, 솔직히 이건 신흥국의 중국 사태 때문에 이제 원유 수요 감소로 인해서 박살난 게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거 국제유가는 지금 더군다나 50달러도 깨졌는데, 이거 전염병 사태 조금만 해결되면 다시 폭등이에요. 중국 경기 지금 딱 좋아지려는 타이밍인데, 지금 유동성 공급하면 되는 타이밍이 아닌데 갑자기 뭐 시장이 박살나고 이러니까 이번에 중국 공산당에서 주식시장 살린답시고 확 유동성 공급했죠. 그런 것들, 이제 폐렴이란 사태가 사그라들면은 그 유동성이 다 어디로 갈까요? 폭등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는 게 폭등인데, 그래서 어쨌든 뭐 국제유가 같은 것들 보면은 장기적으로 보든 단기적으로 보든 좀 어쨌든 굉장히 좋은 자리라 이거죠.
이 50달러 밑은 사실상 이거는 전 세계가 망하면은 나오는 가격대입니다. 사실상 지금 이 정도 50달러 정도대, 50달러도 깨진 지금 49.78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좀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 생각하고 가장 안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이제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아직 저점은 나온 상황이 아닙니다. 그죠? 매일 일봉상 음봉 떨어지고 있고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저점은 나온 상태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이유들로 솔직히 국제유가 제가 뭐 지금 50달러, 40달러에 물렸어요. 물리면 얼마까지 물릴 건데, 그죠? 이거 뭐 이게 뭐 주식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들고 가면 언젠가는 저기 70달러, 80달러, 90달러 또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돈 버는 시간은 삼성 SDI 사는 것만큼 수익률이 좋지는 뭐 늦게 상승하고 목표치까지 못 가고 뭐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안전하고 잃을 가능성 없는 그런 안전한 투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누가 물어보시는데 어디까지 볼 거냐? 월봉상 보시면은 일단 보면 1차로 박스권이 대충 여기 정도죠. 여기 작게 보면 여기 저점을 좀 더 낮춰서 보면 여기까지 박스권이죠. 좀 더 크게 보면은 고점 어디 있습니까? 75달러 선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크게 보면 여기까지예요. 대충 목표치 보면 한 64달러, 65달러 아니면은 좀 더 잘 가면 74달러, 75달러까지는 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더군다나 이게 제가 레버리지 그냥 크루드 오일 들어간 게 아니고 레버리지 ETF를 통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변동성은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지금 15,500원에서 이번에 8,800원까지 빠진 거예요. 2주 만에 반토막 났습니다. 그죠? 2주는 아닌가? 하여튼 2주가 아니군요. 한 달 만에 반토막 났습니다. 변동성이 좋다고요. 이것만 해도 1년 장사, 씨를 여기다 뿌려도 1년 장사 하는데 문제 없다라는 생각으로 아무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 중이죠. 내가 한 3대7 정도로 원유하고 삼성 SDI나 이런 식으로 들어갈까 하던 거를 고민 중이에요. 아유, 어차피 삼성 SDI 사기도 쉽지 않은데 저 스트레스 받느니 그냥 원유로 다 들어갈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뭐 삼성 SDI 25만원대 보는 거를 뭐 그런 의견을 접은 건 아닙니다. 여전히 25만원 보긴 볼 것 같아요. 최근 3거래일당 올라긴 올랐는데 SDI 근데 뭐 그래 봐야 제가 봤을 때 또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르는 거 큰 의미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고민 중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아마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다 난 그래도 삼성 SDI 기다렸다 할란다. 아니다 난 뭐 포스코 케미칼 일치 머티리얼 할 거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 주식은 정답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다만 어디까지 자유가 있냐 주도주라는 범위 내에서 주식 올라가는 주식들 내에서 이제 취사 선택을 하는 거지. 지금 어쨌든 저는 한 번도 뭐 화학주 정유주 하라는 얘기 한 적 없고 뭐 현대차 기아차 사라놓고 한 얘기 없죠. 얘기조차 한 번도 안 했죠.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오르는 주식들 종류 중에서는 알아서 취사 선택해서 골라 잡수시라. 어차피 오르는 주식을 골랐다면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수익률은 비슷비슷하다라는 거. 지름길로 가냐 좀 돌아가냐 뭐 내 주식이 먼저 오르냐 내 주식이 나중에 오르냐 이 정도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좋은 기회의 장이 조금 있다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투매는 오늘도 투매는 안 나오죠. 그래서 어제도 딱 보니까 투매 안 나오겠다 싶어서 바로 스키장 가서 야간까지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겁나 피곤한데요. 오늘도 그냥 뭐 띵가띵가 하면서 노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에 지금 더 투자를 해야 되나 라는 고민도 하고 있고요. 아무튼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는 딱히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 번만 볼까요? 네, 별다른 거 없어요. 우한 치사율 5% 넘었다고? 이게 5%인가? 24,000분의 492가 잠깐만요. 계산 한 번만 해봅시다. 저게 5%인가? 물론 이것도 믿을 수가 없죠. 저 데이터도 믿을 수가 없긴 합니다. 492 나누기 23892
2%대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언론에서 어떤 데이터를 인용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알 수 없는 거고. 트럼프는 공화당 그 대선 후보 25분 만에 확정된 모양이네요. 뭐 당연히 알던 거니까 별거 없고. 예, 별다른 뉴스 없습니다. 아, 저기 이번 주 혹시나 경제지표 발표 뭐 있나 한 번만 체크하고 마칠게요. 마치 교장 선생님 연설 같죠? 뭐 1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했는데 계속하죠.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 봅시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밤에 뭐 미국 실업률, 미국 고용 지표가 나오긴 하는데 이번 주엔 영향 없죠. 예. 이번 주 경제 지표 발표 별다른 거 없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